자, 심리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나? 네, 많이 지원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한국 사람들이 지원하나? 학부는 거의 다 심리학이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때때로 다른 과, 그리고 sometimes very different 과 출신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넘버원 학교 같은 경우도 미국에 거기 써 있어. 꼭 심리학과 출신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선수 과목을 충족을 해야죠. 오케이? 근데 이제 다른 과에서 이제 석박사 심리학을 지원하는 경우는 그 관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심리학에. 그렇지만 이제 반대가 있었던 거죠, 부모님들한테. 예를 들면 물론 예전 부모님들하고 많이 달라요, 요새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직도 심리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막 손에 잡히는 과를 가라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원했던 거야, 심리학을 원했던 꼬맹이들 꽤 많아요. 다만 다른 걸 공부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유학이 기회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틀 수 있는 기회,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자, 풀 펀딩. 일 경험. 오케이. 일 경험은 있긴 있어요, 일했던 꼬맹이들. 하지만 과 자체가 뭐 이런 인턴십이나 뭐 어떤 연구소 가가지고 실습하고 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꼭 일을 안 해도 이력서가 나름 채워져. 그래서 근데 일한 꼬맹이들도 있긴 해. 뭔지 알겠어요? 대충 몇 프로예요, 선생님, 일한 꼬맹이들이라고 한다면 한 30% 정도? 30, 네. 근데 40%는 아니야. 그러니까 20에서 한 30% 정도.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다른 과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일 경험을 했던 분들이 조금 더 높아져. 그러니까 학원 강사든 풀타임으로, 아니면은 임용이든, 아니면 계약직 교사든 일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오케이? 근데 심리학 쪽은 학생으로 있다가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풀펀딩. 풀펀딩 받을 확률 매우 높아요. 심리학은. 자, 근데 이제 심리학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very diverse한 주제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뭐 psychology of happiness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brain function 하고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지. 주제가 너무 아주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래서 선수 과목 신경 써야 돼, 니마. 선수 과목 신경 써야 돼.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심리학 하나로 지원을 하는 거야. 그게 스쿨 사이콜로지든 아니면은 뭐 클리니컬 뭐 사이콜로지든. 그렇지만 아주 드문 경우, 뭐 그러지 않은 경우가 하나의 그 스페셜라이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디컬 스쿨 지원할 때도 내가 지금 뭐 정형외과를 하고 싶어도 메디컬 스쿨로 우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부같이 우선 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3학년 때 과를 결정하는 건가요? 미국 시스템 같이?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해.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어떤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어떤 과인지는 SOP를 쓰니까, 그쵸? SOP를 쓰니까 거기에 나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심리학이라는 과에 지원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클리니컬 사이언스 이런 쪽은 선수 과목이 예를 들면 사이언스 관련된 거, 그런 게 더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심리학을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을 해도 그거 플러스 조금 더 이렇게 뭐 사이언스 관련된 코र्스를, 선수 과목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 당연하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사이언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렇죠. 클리니컬 사이언스, 뭐 브레인 펑션 이런 거를 연구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점은 내가 심리학과로 학부를 했다고 그래도 만약 클리니컬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사이콜로지 쪽에서 공부했던 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선수 과목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유학 지원 시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 트라우마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 심리학 교수분들도 심리에 대해서 관심 많기 때문에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약간 우리는 되게 사이언티픽해. 우리는 되게 뉴트럴해. 우리는 되게 오브젝티브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트라우마를 너무 또 진하고 짠하게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퍼스널 소재를 너무 이렇게 그런 트라우마 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뭐 좀 더 가볍다보다는 그런 거.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흑수저고 그런 거 그래서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다만 트라우마가 심한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자, 또 처음에 보면은 되게 혼동스러울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psychology, happiness, brain function 이렇게만 보여줬지만은 너무 다양한 거야. 교수들이 연구하는 거. 근데 그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최소 학교당 3명의 교수가 내가 리서치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좀 어느 정도 맞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주제, 특히 내가 뭘 공부할지 모르는,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모르는 분들은 되게 헤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관심사가 많은 경우도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거 그거 딱 3명 교수만 나하고 맞으면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고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과는 진짜 다이버스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박사 쪽으로 지원을 해야죠. 석사만 졸업을 한다면 좀 애매모할 수 있죠. 캐리어가 졸업하고 나서. 왜냐면 어떤 과들은 석사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아날리틱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박사를 해야죠. 그러면 선생님 뭐 먹고 살아요? 아유 니마 심리학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수요 많아. 연구소들도 있고 뭐 회사들도 있고요. 회사 그렇죠. adult 뭐 psychology 이런 거, 뭐 psychology of happiness 이런 거, 뭐 수요 많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뮤직이나 art therapy 이쪽으로도 관심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뮤직하고 art therapy는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심리 쪽에 있지 않고 따로 빼져 있어. 그리고 많은 경우는 물론 석박사 통합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석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뮤직하고 art therapy를 당연히 사이콜로지하고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심리학 쪽에서도 당연히 인터벤션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툴이잖아. 뮤직 테라피, 아트 테라피는 툴이잖아요. 그치. 그렇지만은 이거는 세퍼레이트한 과일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석사까지가 마지막 그 디그리, 라스트 디그리일 확률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심리학 쪽. 그래서 학교 이름도 예를 들면은 과 이름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Art Therapy with Concentration in Counseling. 카운슬링에 엄두를 둔 Art Therapy 뭐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Music Art Therapy, 심리학 어느 쪽으로 관심이 더 많냐를 결정해야죠. 그쵸? 그러면 뮤직 아트 테라피가 나의 관심사의 한 60%, 70%다. 그러면은 뮤직 앤 아트 테라피 학교를 보내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심리학 쪽이다. 이거는 그냥 나한테 툴이다. 그러면은 심리학이 더 관심 있다. 그러면 심리학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더 좋은 방법.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뮤직 아트 테라피도 50% 정도 관심 있고 심리 쪽도 관심 있다. 50%. 그런 경우는 병행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뮤직 아트 테라피하고 심리학 쪽도 같이 지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SOP도
그래도 좀 약간 근데 사이콜로지 쪽으로 지원할 때 뮤직하고 아트 테라피를 조금은 언급할 수 있지만 조금 왜냐면 그거를 안 하는 교수들이 그걸 하는 교수들이 없으면은 그거를 언급하는 게 조금 그렇죠. 그리고 뮤직한 아트가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심리학과 교수 중에 뮤직하고 아트를 잘 모르는 교수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지원할 때는 뮤직하고 아트 테라피를 그거를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교수가 있는 학교는 언급을 하고 그러지 않는 학교는 언급을 안 하는 쪽으로 전 제안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뮤직 아트 테라피를 지원할 때는 심리적으로 나는 좀 관심이 많다라는 걸 언급은 해도 돼. 왜냐면 뮤직 아트 테라피는 심리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자, 화이팅! 힘내요.